집합이라는 단어는 약속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런 말을 저렇게 기호로 쓰는구나. 기호에 대한 모양들을 잘 외우시면은 여기는 생각보다 신박하고 별거 없네. 금방 외워집니다. 좀 쉽습니다. 이거 제가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집합으로 가는데요. 집합. 자 볼게요. 120쪽이야. 집합의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우리 약속을 좀 해보자. 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자 아주 말을 읽어봤을 때 그 말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특정한 정해진 대상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집합에 일단은 자 명확한 기준이 들어있고 특정한 대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상상했을 때 모아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을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자, 집합의 뜻은 이제부터 자 라지 A A라는 것은 자 집합의 표시법은 이거야. 자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어떤 원소들을 쓰면서 하나의 어떤 거 하나의 모인 거 이 모이는 각각을 싹 다 쓰면서 중괄호 닫으시면 처음과 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집합이에요. 근데 집합 중괄호 안쪽에 각각의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나열하면 집합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고 특정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모을 수 있어야 집합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애매하다 싶으면 집합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들린다? 말도 안 된다, 엉터리다 싶은 건 다 집합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요? 명확한 기준이 없죠. 키가 크다는 게 어떤 사람은 17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18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나는 160보다 크다고 할 건데요. 에이, 의견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왜 이렇게 하세요? 저밖에 없어요. 너희 아니에요. 장난이고요. 애매하잖아요. 100점 나와야 수학 잘하는 거야? 모의고사 1등은 나와야 수학 잘하는 거야? 100점은 나와야 맞죠?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기준들은 수학적으로는 집합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명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A형들의 모임. 얘들아 A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혈액형이라는 기준으로서 명확한 기준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A형일 수 B형일 수도 있나? 그거는 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혈액형은 한 명당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애매하지 않죠. 이 반에서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면 말을 들었을 때 명확하죠. 남자만 있으니까. 남자만 모으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여자들의 모임. 오케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쌤 어떤 사람은 남자를 여자던데요? 트랜스젠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명확한 기준이 맞다, 틀리다 구별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으면 집합으로 봅니다. 자, 근데 명확한 기준이 있고 정확한 뜻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수학적 기호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 쌤 수학 그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래 모임. 이거는 기준이 애매해요. 집합 아니고요. 이거 집합 아닙니다. 자,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의 모임. 뭔 소리야? 수학 잘하는 게 뭔 말인데요? 몰라. 자, 근데 A형들의 모임. 우리 반에서 A형들의 사람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 맞고요. 또는 다양한 게 있죠. 쌤, 이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나요? 아니야. 숫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 쌤, 10이라는 수에 나눌 수 있는 수 약수들의 모임.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죠. 10의 약수는 계산할 수 있잖아. 1, 2, 3, 4, 6, 12. 그런 식으로 집합이 맞는 겁니다. 이렇습니까? 수학적 계산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약수들의 모임. 자, 근데 그때 그럼 모았다고 치면 얘들아 잘 모였다고 치면 그 모였을 때 우리 이제부터 집합 A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안에다가 어떤 거를 특정한 원소들을 특정한 것들을 모았을 거고 그때 각각을 엘리먼트 영어 단어에서 엘리먼트 아시죠? 엘리먼트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소라는 게 있을 때 이제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12의 약수의 모임을 한번 집합으로 만들어버리기. 명확하니까. 자, 12의 약수 모임을 내가 지금은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6, 16 이렇게 많이 되게끔 약수를 모았어. 그렇니? 집합이 된 거야. 그때 집합 있을 때 이제부터 이 각각을 구성하는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불러요. 자, 그때 이제부터 이런 기호를 씁니다. 쌤, 이 전체 중에서 어떤 한 부분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들어갑니까? 라는 걸 이제부터 삼지창 기호, 이게 좀 못생겼죠, 기호가. 자, 꾸부리고 짝대기 그리시면 돼요. 꾸부리고 짝대기야.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 놓인 것은 오른쪽에 속합니까? 속한다라고 불러요. 1은 A의 집합에 속한다. 또는 우리끼리는 그냥 들어있다라고 부르자. 들어있다. 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1이 똑똑똑 A한테 노크했을 때 저 들어갈게요 할 때 잘 들어가죠. 왜냐면 A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노크하고 들어가는 거야. 능력이. 자, 근데 쌤, 4라는 건 A에 속한다. 말 될까요? 말 됩니다.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근데 갑자기 7이 건방지게 야 7아 속할래? A에.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A라는 것에 7이 없잖아요.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들어간다. 속한다. 얘는 속하지 않는다 해서 슬러시를 그어주시면 돼요. 슬래시. 비끔 쳐주시면 됩니다. 7은 A에 못 들어가요. 속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원소라서 들어간다. 즉 속한다라는 기호를 쓰고요. 속하지 않을 땐 비끔을 쳐줍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할만합니까? 오케이? 속한다 기호 잘 아셔야 돼요. 원소일 때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합에 표현하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연구해 놨습니다. 표현 방법 세 가지. 선생님, 집합이 뭐였다고 치면은 말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할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기호로. 첫 번째, 그냥 가장 원시적인 방법,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정의대로요. 내가 처음에 때 집합은 중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각각을 나열한다. 이거 사람들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설명했네. 나열했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듣고 있니? A를 12,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12의 약수의 모임을 써봐. 그럼 이 말을 듣고 집합을 만들어주면은, 자, 집합을 만들 때 중괄호 열고 약수를 모조리 싹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이 집합에 되는 어떤 형태예요. 열고 닫고 숫자를 싹 다 넣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원소나열법.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고 손이 아파. 손이 너무 아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조금 간접적인 힌트를 줄 거야. 조건제시법. 자, 너희가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상대방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12의 약수의 모임을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부터 자, 똑같아. 중괄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 중에 딱 한 문자, x바. 다시 한번, x바. 짝대기를 바라고 불러요. x바. x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접 설명이에요.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할 거예요. 쌤, 조건제시법은 그냥 x바, x에 대한 설명.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x를 모아주세요. 바라는 게 x를 모아라.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x는 12의 약수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이게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서 같은 말로 부를 거예요.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모으면 이렇게 씁니다. x바, x는 12의 약수. 괜찮니?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는요 조건 제시법 자 중괄호 열고 x 빡 x는 설명을 적으면 돼. 니들이 원하는 아무 명확한 집합을 x는 뭘로 하지? 자 이렇게 할게요. 바로 5의 배수. 그럼 이렇게 적으면 x 빡 x는 5의 배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이것도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집합이 될지를 한번 원소날법으로 써보자. 조건 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중괄호 열고 원소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많이 된 수는 1, 2, 3 보면 5의 배수 두고 있죠? 손 아파. 손 아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 좀 많다 싶을 땐 3개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주시면 이 점점점이 그냥 진행하고 있을 때 3개 정도만 적고 무한히 뻗어나간다는 걸 그냥 점점점이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원소날법은 일단 몇 개 없을 때 쓰는 건데 일단 이 말을 읽었을 때 집합은 집합인데 5, 10, 15, 20, 25 그냥 3개 정도만 적고 닫아줄 거예요. 그 대신에 점점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점점점 이해돼? 생략할 때 쓰는 기호다. 생략합니다. 점점점.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일단 12의 약수라는 예시나 5의 배수라는 예시나 되는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원소날법,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뭐냐면 집합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여기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자 이름이 벤이래요. 수학자 이름이 벤인데요. 다이어그램은 도형을 영어로 하면 다이어그램, 디아그램인가요? 저도 어릴 때 콩글리시 외웠거든요. 디아그램을 외웠었는데 다이어그램이죠. 디아블루요? 그거 아직 살아있나요? 그치? 자, 다이어그램. 오케이? 벤의 도형이에요. 그냥 벤의 도형인데요. 한글로 써있어요. 그냥 벤이 그냥 집합을 이렇게 쓰기 귀찮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원 형태로. 집합의 이름을 적고 집합의 이름 A 그리고 여기다가 원소를 원 안쪽에다가 적어요. 1, 2, 3, 4, 6, 12 같은 말로 볼 거예요. 같은 말로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일일이 나열한다? 원소 나열법. 한 개만 적고 x 문자를 도입하고 설정하고 x의 설명을 쓰거나 오케이? 또는 원으로 그리거나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끼리 약속인 거예요. 세 가지 표현법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중요하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쓸 거라서 꼭 알아주시고 벤 다이어그램까지. 자, 그다음에 얘들아 옆에 설명도 한번 읽어봐야 돼. 얘들아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참고사항 잘 읽어야 된다. 자, 참고사항 1 설명이 1 페이지 1쪽이야. 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할 때 다음을 주의한다.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할 땐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상관이 없습니다. 니들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집합을 쓸 때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처음과 끝만 잘 구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순서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요 자 집합 A를 설정할래요. 자 가보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1415 한 6개만 넣을게요. 7개만 넣을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숫자 어떤 집합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만든 집합이 명확하죠. 7개짜리의 집합이에요. 자, 근데 이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쌤 저는요 결벽증이 있어서 크게 수능을 쓸 건데요. 근데 집합과 집합을 바라볼 때는 그냥 크기 같은 거 무시하고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집합 안에는 괄호 안쪽에는 원하는 순서를 적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럼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중복되는 원소는 반복되는 원소는 딱 한 번만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집합에서 약속이에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그래서 나아까 이상이 쓴 거야. 나아까 이상이 썼어. 예를 들어 1, 1, 2, 3 이 집합은 알겠어. 원소가 들어있네. 근데 같은 숫자가 있잖아. 그치? 그때는 뭐 하자?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2, 3으로 써줘 라는 게 약속입니다. 오케이?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접는다야.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너무라고 할게. 많을 때, 많다 싶을 때. 집합을 나열하다가 너무 많아. 그때는 앞에 세 마리, 점점점, 뒤에 한두 개 정도만 적어주는 게 관습적으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쌤 저는요, 집합 만들 건데 1부터 100까지 다 넣으려고. 100 떨어진다, 얘들아. 999, 100. 그때, 이 집합을 원소 나열했니? 잘했어. 하지 말고, 많다 싶을 땐 규칙에 들어맞게 앞에 3개랑 뒤에 1개 정도 처음 각분만 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으면 앞에 1, 2, 3, 4 진행 점점점 99,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보기 간결하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다 싶으면 앞에 3개랑 뒤에 2개 정도만 점점점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게 편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잘 참고사항 보시고 아래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 그대로 집합의 사이즈를 보는 거야. 야, 너 몇 개짜리? 너 몇 개짜리? 집합마다 몇 개짜리인지의 원소 개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지금 내가 집합 A를 만들어 볼게. 1, 2, 6, 12, 18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그때 이제부터 뭐라고 보냐면 그 집합에 얘들아, 그 집합에 괄호 열고 알파벳 N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A에 괄호 열고 N이라는 걸 적어요. 이거를 약자인데요, 넘버라는 용어 아니에요? 넘버 수죠? 근데 어쨌든 수인데요. 자, 수야. A의 수라는 건데 바로 A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부터 그냥 편의상 NA라고 그래요. 괄호 생략해서 읽으면 NA. 그랬더니 자, NA의 뜻이 뭐라고? 뜻이 그 집합의 원소의 모든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지금은 NA가 몇이야? 5. 오케이, 좋아요. NA는 5라고 적어줍니다. 왜냐면 손가락으로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니까 NA는 5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주 쓰이는 기호야 NA. 자, 근데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집합의 개수 공식 N 괄호 열고 집합 A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집합을 좀 구별해 볼게. 집합의 구별. 자, 첫 번째. 얘들아, 집합 A가 원소가 셀 수 있을 때 유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끝이 있는 거. 한계가 있는 유한계일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집합의 종류라고 할까? 너는 콜라 맛, 사이다 맛, 어떤 종류가 있어. 자, 이제부터 집합이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그냥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자연스러운 정의죠? 괜찮습니까? 너 그만 좀 해라. 진짜. 아니 너 장난치다 왜 떨어뜨리잖아. 아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원 데서 떨어져요. 와 진짜. 왜냐면 불편하잖아, 몇 개들이. 진짜. 자, 개수를 셀 수 있을 땐 유한집합이야.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집합 A가 세봤더니 원소가 셀 수 없이 계속 나아가. 그래서 얘가 무한계일 때, 그냥 유한이 아닐 때 하자. 셀 수 없이 아닐 때, 무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유한이 아닐 때를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 유한집합. 셀 수 없이 많아? 무한집합이라고 분류를 하자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예시를 볼까? 자, 유한집합의 예시는 뭐예요? 그냥 끝과 끝이 있으면 되겠죠? 12의 약수의 모임 만들어 보니까 몇 개 없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얘는 유한집합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무한집합의 또 다른 어떤 예시가 있을까? 주로 그냥 많이 있어요.
약수의 반대말 배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 모임 할까요? 그러면 배수의 모임은 저질러. 일단 저질러. 야 배수들아 모여봐. 야 모여봐. 12의 배수의 모임은 명확한 기준인데 얘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많죠? 이해돼요? 암산됐습니까? 얘는 있다고 치면 너무 많죠. 12의 배수는 졸래 많죠. 끝없이 나가거든요. 따라서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너무 많다. 무한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으면 무한집합.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에요. 괜찮니? 또는 뭐가 있을까? 무한집합의 대표적인 예시. 이런 거 있어요. 만들면 돼.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의 모임도 꽤 명확해요. 자연수라는 정의가 있으니까. 자연수의 모임도 무한집합인데 왜?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연수가 끝이 있을 것 같아. 10억 3,580만 17억 85. 그러니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연수는 무한집합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정수의 모임이나 유리수의 모임이나 무리수의 모임이나 실수의 모임이나 복소수의 모임까지도 다 무한집합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그 무한집합은 거의 안 배워요. 근데 있지만 개념은 있지만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한에 친숙해질 일은 거의 없어. 자, 근데 유한집합 중에서 가장 독특한 집합이 하나 있대요. 다시 한번. 유한집합 중에서 좀 독특한 집합 하나 있어요. 이거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집합에서 가장 최약체예요. 최약체입니다. 바로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 쌤, 집합 한 글자가 붙었네요. 공. 자, 공이 한자로 비어있을 공이야. 공허하다는 표현 알아? 공허합니다. 공허하다, 비어있을 공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인데요. 자, 이런 걸 약하는 거야. 자, 집합 중에서 이런 거야. 자, 봐봐. 모여라, 모여라. 끝났다. 모여라. 끝났어요. 그냥 원소가 없어요. 중괄호 여기 닫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얘를 집합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공집합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럼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은 이제부터 기호로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를 긋습니다. 이거 기호 알아야 돼요. 자, 공집합 기호야. 0을 그리고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뜻이 뭐라고? 집합은 집합인데 나열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냥 중괄호 열고 닫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이런 기호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얘들아, 그럼 공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지? 모든 집합은 NA라는 기호가 있지. 자, 잠깐. NA. 뜻이 뭐였어? 집합의 원소를 세야 돼.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공집합 자리는 공집합이라는 놈에 N을 붙이면 뜻이 뭐가 될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세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진공 상태 아닙니까? 공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이라고 씁니다. 그렇습니까? 공집합의 원소는 빵개죠. 왜냐면 할 수 없으니까 빵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빵개도 그러면 셀 수 있는 거잖아. 0개니까 셀 수 있지. 그래서 말장난인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죠. 다시 한번. 공집합도 유한이죠. 한계가 있는 거죠. 셀 수 있어. 오케이? 이 사람은 유한 아니면 무한인데 공집합 자리는 가장 유한집합에서 약한 녀석이에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고 원소의 개수는 0으로 약속을 하자.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주 문제만 풀고 일단 좀 쉬어볼까요? 자, 옆에 이제 122쪽에 집합의 정의랑 속한다 기호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마 처음 집합 쓸 때 중괄호를 잘 못 쓰던데 중괄호 느낌 있게 쓰세요. 중괄호. 다시 문항 채점해 보세요. 와 중괄호 좀 좋겠다. 대괄호처럼 생겼어. 아니 n 시리즈는 아니고 n 집합의 이름을 써야 돼. A를 써야 돼. 집합의 이름은 A니까 NA는 어떤 결과를 적어주면 돼. NA는 10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기호로 쓸 거면 이거 할 때 있잖아요. A는 이렇게 써요. 이름도 써줘야 돼. 어떤 이름은 집합의 이름이 A라면 A는 같다. A는 어떤 괄호에 보입니다.